로봇 애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로봇 애인을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즐거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LBC 화두공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화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릴 화두는 로봇 애인입니다. 로봇 애인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좀 설레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로 로봇 애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위가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도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거나.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 애인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사람, 혹은 사람을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만약 로봇 애인이 보편화가 됐을 때 우리 인간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게 화술과 심리 이런 양쪽 방향에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는데, 저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관계를 힘들어하세요. 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이 되니까 알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관계가 더더욱 힘들어지죠.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것이 힘들어서 안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서 못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게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근데 만약 로봇 애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게 언제라고 우리는 이렇게 농담처럼 하나요?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애인을 만났을 때 가장 빨리 그 나라 언어를 배운다고들 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말들을 해요. 왜냐면 절실하니까.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가족이 우리의 모든 보금자리,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하고 내 편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그게 넓어지죠. 그 계기가 되는 것 중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이성이라는 게 연애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을 만나면서 설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간관계에 뇌가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로봇 애인이 보편화가 되면 사람들은 그런 이성을 만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단계를 굳이 넘으려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얘기를 돌아와 볼까요? 권력자들은 실제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남한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권력자가 된 게 아니라 권력을 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대요. 상당히 놀랍죠? 그 이유인 즉슨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굳이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덜 웃긴 유머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웃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더 세련된 개그를 구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더 세련된 유머를 구사함으로써 권력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뇌 자체가 그렇게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에 있어서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로봇 애인이 있으면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거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로봇 애인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거 정말로 너무너무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개개인마다 자율주행 드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빨리 왔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 곁에 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굳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실은 이거는 아직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직업이 없어진다? 물론 일부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원시대에 돌을 깎는 직업 지금 없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만약 기계가 내년부터 기계가 도입된대. 그럼 그 사람들 다 백수가 됐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새로운 직업이 태어나죠. 그게 또 당연하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에 우리가 짓눌릴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무언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침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도 먼 얘기죠. 로봇 애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뭐 연예인이 어느 순간 안에 로봇이 있고 제 옆에 와서 저랑 같이 뭐 방송을 진행한다? 뭐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로봇 애인이라는 대안이 있음으로써 다른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굳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모든 것을 생각을 아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기 때는 정말 절실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실함들. 그래서 막 울어 제끼기도 하고 제낀다는 표현은 좀 과한가요? 그런 절실함이 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절실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절실하고 뭐 이성을 만나서도 절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절실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절실함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 분야에 있어서 멍청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절실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줄어들 테니까 권력자가 공감 능력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LBC 화수공자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던진 주제는 뭐 로봇 애인이라고 좀 자극적인 소재로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런 말하기 그리고 나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라고 하지만 30살에 갑자기 와서 말하기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30년간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직접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잘생긴 외모여서 누구에게 유머러스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곁에 왔던 사람의 유머 감각과 내가 뭔가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줘야만 남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뭐 추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못생긴 사람의 유머 감각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30년간 다 좋은 거예요. 절실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30년은 아니어도 뭐 3년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내가 과연 이제 와서 절실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너무 욕심 아닐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LBC 화술강좌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습을 제공드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실습작 공간도 제공을 해드릴 텐데 너무 한순간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스피치 학원이든 아니면 그런 강의든 그런 걸 듣다 보면 실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아, 내가 이것만 들으면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학적인 접근을 실천할 환경이 필요해요. 근데 그 환경은 물론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가장 크게 필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 본인의 절실함이 있어야 될 테고요.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물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LBC에서는 매주 일요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술 오프라인 실습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술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레벨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화술 강좌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던져드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리거나 좀 간단한 이야기는 뭐 댓글에 대댓글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